자, 제7회 문법 기본 아침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떠셨어요? 풀어볼만 하셨죠? 네, 풀어볼만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언어 표현이죠. 뭐 인종차별이나 성별차별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미망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따라 죽지 못한 자. 왜 남아있냐? 남편이 죽었는데 홀로 남은 여자를 가리키는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었어요. 남자도 따라 죽던지.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학부모는 제대로 바뀐 거죠. 원래 학부형으로 썼었는데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 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별적인 표현이다. 첫 작품 맞습니다. 원래는 처녀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첫 작품으로 바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살구세곳. 원래는 살세곳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구세곳은 괜찮습니다. 살색 같은 경우는 우리 황인종들만 살색이기 때문에 그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다들 답은 다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묻고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운 변동 현상이 우리가 크게 나누잖아요. 뭐 교체 대치, 탈락, 첨가.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그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돼서 선지가 나와주면 고맙죠. 그렇게 나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다 같은 교체예요. 다 같은 대치. 하나는 음절구 소리, 하나는 뭐 비음화, 하나는 구개음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첨가 탈락만 찾지 마시고 아 얘네들이 살소리 현상이구나 이러면 답인 거예요. 얘네들이 비음화구나 이러면 답인 거예요. 다른 것도 동화에 뭐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상위 카테고리로 선지를 찍으시던지 아니면 하위 카테고리 내에서 뭐 첨가 안에서도 이게 니은 첨가인지 사이소리 현상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걔네들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동이 바람결이 물동이 바람결 이렇게 해서 합성 명사 앞말의 울림소리 모음 플러스 나라마음 그래서 리을 미음 나왔죠. 뒤에 그래서 된소리가 나온 걸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번. 생일날과 추진력은 다르죠. 니은, 리을이 뜨면 이렇게 리을, 니은 뜨면 보통 리을, 리을 무슨 현상이죠?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 자리 한자, 추진력 같은 거, 뭐 이원농 같은 거 이런 경우에만 니은, 리을이 만나는데 유음화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교를 하면 생일 날 이렇게 나오고 추진력은 추진력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번. 요거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예문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품사, 문장 성분, 단어의 개수 다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한 발은 한 발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게 진짜 한 발자국만 물러서라는 게 아니라 약간 간격을 둬야 되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 쓰일 수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구별하는 법은 하나예요. 한 발이면 진짜 한 발자국이잖아요. 그럼 두 발, 세 발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진짜 한 발인 거고요. 부자연스러우면 이렇게 한 발,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 위험한 일에서 두 발 물러나야 된다. 세 발 물러나야 된다. 어색하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는 한 발이라고 붙여 쓰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1번부터 보시면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른데 품사는 같다. 너는 주어죠. 이가가 붙었죠. 그는 그 위험한 일 이래가지고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안에 관형사도 들어가고 관형사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 품사는 같다. 품사 다르죠. 너는 대명사. 그는 여기서 이를 꾸며주는 관형사. 그래서 품사는 다릅니다. 2번 1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는 뭐의 개수죠? 어절 플러스 조사의 개수. 그럼 세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우리 여섯, 일곱, 여덟.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일단 8개를 찍고 그 다음에 조사. 뭐가 있을까요? 가. 그 다음 일하면 찍으셔야 돼요. 이 일하면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체언 뒤에 이다, 입니다, 일하면, 임으로 다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수 나올 때 이게 포인트예요. 학생이 일하면 모르겠죠. 어미같이 보이지만 절대 어미가 아니고 서술격 조사다. 서술격 조사도 단어의 개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서는 1에서 부사격 조사 하나 있죠. 그래서 11개입니다. 그리고 4번.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을 들 수 있다. 위험한은 위험하다
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죠. 근데 품사는 여전히 관형어로 쓰지만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렇죠?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관형사 외우는 거 조금 암기해 두셔야 되죠? 관형사 어제 조금 살을 붙여봤어요. 기존에 여러분이 외우는 방식에다. 긴긴 밤 가로는 아니에요. 온갖 생각하다가 이건 여러분 외우는 거죠. 첫옛 새헌 여러 입이 왜 안 움직이죠? 새헌 여러 그 다음 가로치고 여친 남친 한 다음에 너무 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암기 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다 관형사입니다. 긴 밤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도 관형사예요.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첫여친, 옛여친, 새여친, 헌여친, 여러여친, 뭐 첫남친, 옛남친, 새남친, 헌남친, 여러여친 다 하셔도 돼요. 기존의 암기 팁이에요. 여친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 정도로 본인들이 암기하는 팁이 있으면 조금 더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형사예요. 그래서 온갖, 뭐 긴긴, 뭐 여러 이런 거는 암기해 두시면 선지소거할 때 편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은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했어요. 이런 경우에 밑줄이 4군데 쳐져 있죠? 그럼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밑줄 한번 봐요. 예쁜, 많이, 개, 다행히. 저는 느낌이 와요. 개 빼고는 다 부사어 아니면 관형어예요. 그렇죠? 문장 성분이 부사어 아니면 관형어였구나. 개 빼자. 그렇죠? 예셋 중에 구별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보시면 답은 4번인데요. 이건 쉽게 나왔고 예쁜 꽃을 꾸며주죠. 체온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가 맞고요. 많이 안고 왔대요. 많이가 안고 왔다는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부사어가 맞죠. 개 아주 사납다. 물론 가가 생략됐지만 여전히 주어가 맞고요. 다행히는 부사어죠. 문장 전부를 꾸며주는 다행히 물지 않았다. 부사어입니다.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고 싶은 건 독립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감탄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쉼표 앞에는 다 독립어인 거 알고 계시죠? 플러스 문장 접속 부사 있죠.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쉼표가 없지만 여전히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사어로 착각을 유도했는데 이건 부사어고 문장 접속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어가 아니죠. 문장 접속 부사만 독립어입니다. 쉼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문장 접속 부사만 독립어. 얘는 부사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의미관계가 기억 니은과 다른 것은 했어요. 어미의 의미관계. 뭐 묻는 문제죠?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함의관계 이런 거 묻는 문제죠.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억 니은만 보시면 되겠죠. 기억 니은만 묻고 있으니까. 자기야 지난밤. 자기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지난밤 어젯밤에 대한 유의관계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셔서 유의관계 아닌 걸 찍으면 효과가 안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술 문학이죠. 예술 문학은 예술의 하위 관계죠. 그래서 상하 관계 하이기 때문에 상위 하위 상하 관계고 나머지는 유의 관계가 맞습니다. 나머지의 참고는 한자어 순우리말이고 다 한자어 순우리말 유의 관계였어요. 이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 발음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난치병, 면허증, 사기죄, 강권 느낌이 오셔야 돼요. 다 된소리가 났죠. 그리고 세 글자죠.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 단어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다만 답은 4번이었는데요. 사이소리 현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수적이지 않아요. 된소리 되기처럼 가다 벗어져 하면 무조건 된소리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회시옷 들어가주면 고맙죠. 근데 사회시옷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난치병, 면허증, 사기죄. 합성명사구나. 앞에가 다 울림소리, 모음이구나. 뒤에는 된소리가 나는구나. 다만 관건은 우리가 예외로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죠? 뭐 유리잔. 같은 환경이지만 된소리가 안 나죠. 관건, 뭐 등기, 불법. 이런 거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최근에 바뀐 거 있죠. 선지로 나올 수도 있죠. 김밥, 원래는 김밥이었는데 김밥, 김밥 다 인정이 됩니다. 요거 참고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유리자리 불법이라는 게 관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외우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백이랑 빼기 구별 문제죠. 백이랑 빼기 구별 문제예요. 그래서 백이랑 빼기는 원래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소리가 빼기로 나지만 백이로 적는 경우도 있고 백이로 나지만 빼기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대갈 빼기가 아니라 대갈, 발음하기 싫으세요? 대갈 빼기예요. 대갈 빼기. 그러면 1번 기억부터 보면 언덕 빼기는 언덕 빼기로 발음 나는데 표기는 언덕 빼기가 맞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곱 빼기는 맞고요. 그다음에 뚝 빼기도 뚝 빼기, 이렇게 발음은 뚝 빼기지만 표기는 뚝 빼기예요. 대갈 빼기만 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한번 연구를 했어요. 대갈 빼기라는 얘기가 머리를 가리키는 속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하실 때, 비속어를 사용하실 때 제가 이니셜을 쓸게요. 요렇게 잘 안 쓰시죠? 네? 화가 난다. 요렇게 쓰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 요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화가 났어요. 비속어를 써요. 속된 말을 써요. 그러면 다 어감이 조금 강해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대갈 빼기, 코 빼기, 이마 빼기 다 빼기입니다. 대갈 빼기, 머리를 속되게 가리키는 말, 코를 속되게 가리키는 말, 이마를 속되게 가리키는 말, 그리고 억척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가리키는 말, 억척 빼기 다 빼기예요. 여기다 여러분에게 조금 암기를 시켜주고 싶은 거는, 동생이 태어났다고 쌤 나가지고 밥 많이 먹는 애가 있어요. 그것도 밥 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빼기, 이마 빼기, 억척 빼기, 대갈 빼기, 그리고 밥 빼기. 지워도 되겠죠? 네. 그 다음 띄어쓰기 다시 나왔습니다. 띄어쓰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했죠? 이 중간에서 내지, 뭐 겸, 및, 얘네들은 다 부사고 앞뒤로 띄어쓴다. 이렇게. 우정명사고, 우정명사도 있고요. 그럼 1번부터 보면 여기서 핵심은 먼저 갔을걸요의 을거리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구별하는 법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이 을걸은 뭐뭐 할 걸 그랬어 이러면서 자기가 추측하거나 뉘우치거나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어미예요. 의미는. 근데 얘랑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정명사 것에다가 목적조사 을 붙은 것이 줄어들면 걸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갔을 걸요리든 걸이 들어가면 어미인지 아니면 우정명사 플러스 조사라서 앞에를 띄었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걸을 보고 풀어 써서 말이 되면 우정명사예요. 풀어 써서. 왜냐하면 이 걸은 준말이잖아요. 준말이 말이 된다는 것은 본말로 풀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돼요.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갔을 거슬려. 느낌이 이상하죠. 먼저 갔을 거슬려. 그러면 언제 의존명사에 거슬이 거리 쓰이냐?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공부를 더 할 것을 그랬어. 그쵸? 우리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되겠죠? 공부를 더 할 것을 그랬어. 이거는 거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알아보시다. 알아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합성동사라서 알아보다 붙였습니다. 단일어입니다. 띄어쓰시면 안 되고 이건 암기사항이고요. 4번. 우리가 먼저 한 번, 아까 구별법 알려드렸죠? 2번, 3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쓰기가 맞아요. 근데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2번 해봐야겠다. 그런 말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띄어쓰는 한 번, 2번 횟수가 아니라 한 번, 시도를 나타내는 한 번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자, 9번. 로마자 표기법 이제 지겨울 때 됐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매일매일 리마인드 하라고 로마자나 외래어를 하나씩 배열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고로 하시고요. 답은 독립문이죠. 이 경우에는 독립문은 발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자어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독립문 한자어겠죠. 기역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돼요. 그러면 독, 님, 문 이렇게 먼저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발음 기호는 뭘로 바꿔준다? 비음화를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돼요. 단어를 딱 째려보고 니은, 느무응이 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니은 있고 미음 있죠. 그럼 둘 다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동, 님, 문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반영이 되니까 립이 아니라 님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 문장 성문 연결 마지막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3번은 이상이 없는 문장이었고요. 다른 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1번은 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담당해야 한다. 모습이 담당해야 된다? 이상하죠? 모습은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당과 야당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하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무엇이? 그렇죠? 뭐 탄핵 결정이, 뭐 청문회가 기약되고 있다. 주어가 있어야 되죠. 뒤에 문장에 주어가 빠졌고요. 그럼 4번, 해외여행이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을 빼놓지 않고 관람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해외여행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